안녕하세요, 부자이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가장 어려워하는 명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명도에 관련된 정말 고급 팁까지 다 알려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명도에 대한 설명 순서는 이런 식으로 할 건데요. 자, 먼저 명도 케이스에 대해서 사례별로 한번 나눠볼게요. 소유주, 그러니까 거주하고 있는 집, 그리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 그리고 소액 임차인 있잖아요. 작은 보증금을 주고 살고 있는 임차인,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물, 다가구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에 대한 명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명도를 잘 하다가 명도 당일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사항들이 몇 개 있어요. 이것을 놓쳐가지고 정말 끙끙 앓으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네, 이 사항들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내용 전체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사례로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경매지라는 건데요. 옥션원이라는 유료 경매지입니다. 다만 제가 눈에 편해서 그냥 쓴 거니까 그렇게 이해만 해주세요. 여기 보시면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임차인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즉 임차인이 아닌 소유주가 살고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소유주가 살고 있을 때는 권리분석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권리분석을 걱정할 때는 임차인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만 따지는 것, 이게 권리분석인데요. 소유주는 전혀 권리분석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소유주가 살고 있는 건물을 아니면 집을 접근했을 때는 이젠 다른 부동산보다는 명도를 좀 합법적으로 절차적으로 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소유주가 왜 이 부동산이 경매로 나왔을까요? 아마 은행 빚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빚들이에 대한 돈을 못 내서 집이 경매로 진행이 됐겠죠. 그러면 이 소유주가 집에서 계속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살고 있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 집을 샀는데도 내가 마음대로 못 쓰면 어때요?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손해 받을 수 있는 배상에 대한 돈을 소유주에게 청구를 해도, 달라고 해도 소유주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몰라요, 우리 속대벌로 배째세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소유주가 있을 때는요, 먼저 여러분들이 내용 증명이라는 걸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 증명이 뭐냐면 나 그리고 소유주에게 어떤 그 서류를 보냅니다. 자, 소유주님 나가세요.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명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와 소유주가 1대1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가 정말 보냈는지 소유주는 받았는지 다른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서 우체국이 끼어들어요. 그래서 서류를 나 하나 가지고 있고요. 소유주 하나 가지고 있고 중간에 우체국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체국이 이 내용을 내가 소유주에게 보낸 내용을 증명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용 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소유주와 이제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서 법적인 절차를 좀 밟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낸 다음에요. 내용 증명에는 꼭 제 내용 증명을 받고 나서 일주일 안에 문자를 주십시오라고 전화번호를 기재하십시오. 전화번호를 기재를 하면 일주일이라는 그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날 연락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연락이 오면 여러분들은 소유주 전화번호인지 알게 됩니다. 왜? 느낌이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경매로 낙찰받게 되면 서류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유주 전화번호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 전화를 일단은 받지 마세요. 받으면 이제는 또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이때 전화 받지 마시고 문자를 보내십시오. 내일 다시 전화 주세요. 아니면 내일 문자로 연락 주세요 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문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협상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로 내용 증명에서 보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낙찰 받았으니까요, 원만한 협상을 원하고, 그리고 언제까지 좀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절차를 밟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제 경매는 인도명령이라는 명도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공매는
명도 소송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소송 들으니까 너무 어렵지 않나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인도명령은 법원에 신청하면 되고요. 명도소송도 법원에 당연히 신청하면 돼요. 그런데 명도소송은 절차가 너무 요즘 잘 되어 있습니다. 전자소송이라고 해서요.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은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명도소송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진행을 하신 다음에요. 그 이후에 이제 문자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나가주십시오. 이사를 협의를 하면 여기에서 한 50% 정도는 명도 협상이 돼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50%가 이제 남아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뭘 해주면 좋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는 이유는 자, 명도를 진행하는데 혹시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점유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점유자가 사람이 이분이 아닌 다른 분으로 바뀌어버리면 점유가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점유를 바꾸지 마십시오라는 금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명도소송을 이기든 인도명령을 이기든 하게 되면 이분을 법적인 절차로 내보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같이 명도소송 진행, 인도명령 진행, 그리고 문자로 자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드렸는데도 나몰라라 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명도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때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굉장히 좋은 제도긴 해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 서류가 오는데요. 이 서류가 여러분한테 다 오고 중요한 거는 이제 가서 강제로 개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소유주를 만나서 이야기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의 한 80% 이상이 명도 진행이 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자 이제는 더 버티시면 이제는 강제집행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강제집행 같은 경우도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 같이 이렇게 강제로 문을 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짐을 다 내보내고 그리고 소유주뿐만 아니고 소유주 가족분들까지 다 집행관들이 내보내는 그런 어마무시한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가주십시오 라고 하면 여기에서 거의 95%가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5%는 이제 강제 집행을 하든 아니면 당일에 이야기를 하면요 거의 끝난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유주 같은 경우는 임차인하고 좀 다릅니다. 소유주는 일단 무엇이 있냐? 애착이 있습니다. 어떤 애착이 있을까요? 소유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어떤 걸 소유했죠? 집을 소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에는 무엇이 쌓여 있을까요? 추억이 쌓여 있습니다. 누가? 가족 간의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주는요, 여러분들이 너무 빡빡하게 낙찰 받자마자 나가세요 하지 말고요. 충분히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의 여유를 주고 그리고 낙찰 받으면 바로 문자를 드려서 소유주가 생각을 나가야 되는구나 생각의 시작 시점을 빨리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문자나 내용 증명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절차, 인도명령, 그 다음에 문자를 보내서 아니면 내용 증명을 보내서 자 나가주실래요?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문자까지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거의 모든 소유주와 협상이 원만하게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강제집행이라는 게 있긴 한데요. 그래도 강제집행 신청까지 해서 신청서를 사진을 찍으십시오. 찍은 다음에 문자를 보내면 거의 명도가 완료된다라는 부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명도에서 가장 어려운, 가장 난이도 있는
케이스가 소유주를 내보내는 건데요. 그리고 제가 명도에 대한 팁을 많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케이스부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소유주가 거주하고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접하지는 않아요. 보통 임차인이 있거나 전세로, 아니면 거기 월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들, 아니면 거기에 아무런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들의 경우가 명도를 많이 접하지, 소유주가 살고 있는 케이스는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같이 소유주가 살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법적인 절차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명도를 진행을 하더라도 꼭 소유주와 싸우면 안 됩니다. 어떨 때 싸울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았고 나가주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분을 내보내는 게 목적이고, 이분들은 뭐예요? 여기에서 계속 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냐? 제가 공동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명도 담당입니다. 다만 결정은 이 다른 공동투자분이 다 결정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보통 공동명의 하시거나 배우자가 계시거나 부부시거나 뭐 남자친구가 있거나 여자친구가 있거나 부모님 있거나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자, 이런 분들을 가상의 내 공동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배우자는 진짜 공동투자 맞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저는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이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닌 이분들은 협의를 이끌어주는, 협의를 도와주는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소유주를 명도할 때는 꼭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이렇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물건입니다. 자, 대항력이 무엇인데요?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임차인 현황에 보면 민땡땡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전입 날짜가 2007년 2월 28일이죠. 이 경매라는 것에는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말소 기준 날짜가 2016년 2월 4일이잖아요. 이 2016년 2월 4일보다 전입인 2007년 2월 28일이 더 빠르죠. 이때 임차인은 여기에서 합법적으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해서 대항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임차인 같은 경우는 법에서 보호해주기 때문에요. 임차인의 이 보증금이 경매라는 절차에서 다 임차인이 가져가야 여러분들은 그 대항력이 없어진다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겠죠. 이 보증금을 전부 다 받아가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못 받아간다 라고 하면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못 받아간 보증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주고 임차인을 내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임차인의 목적, 대항력의 목적인 이 보증금을 경매 법원에서 전부 배당, 돈을 줍니다. 그걸 배당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임차인이 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원에서는요. 그리고 자,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두 곳에서는 이렇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이제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받게 되면, 자, 임차인은 정확하게 계약이 다 끝났고 모든 보증금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임차인의 개념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할 의무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거를 명도라고 또 부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집을 다 비워줬는지 비워주지 않는지에 대한 이 명도 부분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임차인이 법원과 자산관리공사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법원과 자산관리공사는 집을 비워주셨네요. 그러면서 보증금을 줍니다. 다만 이 확인서는 누구의 확인서를 받아야 되냐? 이걸 누가 샀죠? 그렇죠. 소유주,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명도 확인서는 그냥 서류 아무거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누구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낙찰자의 인감 증명서가 있어야 법원에서는 이 명도 확인서가 낙찰자 거군요 해서 임차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해했을 거예요. 자,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더라도 보증금을 받아가려 하면 뭐가 필요하다? 명도 확인서, 그리고 낙찰자의 인감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임차인이 집을 다 나가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나가는 걸 보고 확인을 하고 명도 확인서를 줘야 한다. 이해되시죠? 이게 무조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가끔 명도를 하다 보면 임차인이 이래요. 제가 지금 돈이 없어요. 네,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가려는데 돈을 못 구해요. 혹시 명도 확인서 빨리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돈 받고 이 집 비워주겠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당연히 임차인을 못 믿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임차인도 상황이라는 게 있고 이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이 부분만 꼭 염두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는 절대 먼저 주는 것이 아니다.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렇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 그리고 돈을 다 받아가는 임차인은 제가 낙찰 받았습니다. 제가 낙찰자입니다. 라고 표현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임차인은 나가냐 안 나가냐도 중요하지만 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어디에서? 법원에서 받을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낙찰자든 아니면 낙찰자와 다른 누군가 공동 투자를 했든 그렇게 큰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다음 케이스로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작은 임차 보증금을 받는 소액 임차입니다. 소액 임차인이 무엇인데요? 자, 여기 임차인 현황 보면 임차인 최혜웅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리고 전입을 했습니다. 전입은 보니까 2018년 11월 5일이 말소 기준 권리이고요. 이보다 더 뒤에 전입한 임차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보증금이 얼마죠? 1,200만 원. 그래서 이렇게 작은 약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인 자금, 아마 전국 기준으로 해도 비슷할 겁니다. 이하인 작은 보증금의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이라고 해서요. 가장 먼저 돈을 보호해 줍니다. 이거를 가장 먼저라고 해서 최우선. 그래서 보호해 준다. 법원에서 돈을 빨리 준다 해서 변제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 같은 경우도 돈을 다 받아갈 수 있는 아니면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돈이 있죠. 그럼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대항력 있지만 보증금을 전부 다 받아가는 임차인 경우에 뭐가 필요하다 했죠? 그렇죠. 집을 명도한 확인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확인받은? 낙찰자에게 확인받은 명도 확인서와 또 뭐가 필요했죠? 그 다음에 그렇죠. 인감, 낙찰자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임차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명도가 어렵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 다가구,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다가구입니다. 자, 다가구는 임차인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같이 명도에서 쉬운 케이스가 무엇일까요? 딱 떠오르시면 됩니다.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고 낙찰자에게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그렇죠. 이런 작은 소액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약 7명의 임차인들,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6명이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고 어떤 돈을 받을 수 있죠?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뭐죠? 자, 이 임차인들이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와 그리고 인감 증명서가 필요하다. 다만 이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6천만 원에 대한 보증금이 있고 작은 최우선 변제금으로 소액 임차인이기 때문에 약 2천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아서 4천만 원 손해보면 어떡하나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4천만 원 손해봤다고 해서 낙찰자에게 4천만 원 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힘은 없습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경우에는요. 그리고 이 임차인은 2천만 원이라도 법원에서 돈을 받아가기 위해서 낙찰자에게
낙찰자 명도 확인서와 인감 증명서를 꼭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 임차인 같은 경우도 내가 6천만 원을 다 받을 수 없구나. 그리고 내가 낙찰자 명도 확인서와 인감 증명서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더 있게 되면 낙찰자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손해본 부분에 대한 돈까지 내가 다 물어줘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명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한 분 더 계시죠? 이분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가구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체 건물이잖아요. 건물에 보면 이 임차인들끼리 사실 단톡방이 열려요. 그래서 자, 우리 명도 지금 진행하는 것 같은데 우리 좀 나가지 맙시다. 서로 힘을 합칩시다. 그런데 아까 7명이 있는 8명이죠. 8명이 있는 명도 대항하는 단톡방에서 7명이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혼자 계세요. 어떤 느낌일까요? 그렇죠. 이분도 더 이상 버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가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협상만 잘한다고 하면 충분히 명도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 좋았나요? 명도에 대해서 좀 감이 오시나요? 자, 지금까지 내용 좋았으면요, 다음 내용은 명도에 대한 좀 확실한, 어떻게 보면 명도 당일에 준비해야 대한 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지금까지 내용 좋았으면, 자, 부제이커 좋은 내용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서 알려줘 라고 힘내라는 응원의 메시지로, 자, 좋아요, 그리고 내용, 구독 해주시면 제가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알려드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명도 당일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명도 당일에 놓치면 안 되는 사항들을 제가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공과금입니다. 공과금은요, 관리비가 있고요. 뭐 아파트나 뭐 상가 등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있는 관리비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 또 가스에 대한 공과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짐이 좀 잠존, 그분이 이사한다 해도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이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가끔 좀 놓치신 경우가 있어요. 자, 비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먼저 공과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명도 당일이 되면 너무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공과금이거든요. 자, 특히 여러분들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공과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 한전, 수도에서 관리하는 공과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낙찰받고 이 집에 대한 소유주가 됐잖아요. 그러면 전날, 공과금 전날 챙긴다. 전날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을 하십시오. 그래서 혹시 거기에 거주하신 분이 관리비에 대한 정산을 다 하셨나요? 아니면 언제까지 하신다고 했나요? 라고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스, 한전, 수도 같은 경우는 이사정산이라는 공과금 정산이 있습니다. 이사 정산을 하게 되면 가스 같은 경우는 가스 밸브를 좀 잠궈서 가스를 더 이상 못 쓰게 하고요. 한전수도 좀 비슷한 절차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꼭 전날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사 정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시면 여러분들 향후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과금을 이제 정리를 하면요, 여기에 남은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당일입니다. 당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임차인이 사는, 소유주는 아닙니다. 임차인이 사는 곳에 명도를 할 때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명목으로 낙찰자에게 주세요라고 관리사무소에서 영수증을 가져옵니다. 이 장기수선 충당금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차인이든 소유주이든, 그 임차인을 할게요. 임차인이 매달 관리비를 낼 거 아니에요, 관리사무소에. 그러면 이 관리비의 몇 프로 정도를 이 아파트가 오래됐을 때 전체 공용 뭐 옥상이나 엘리베이터나 여러 거를 좀 오래된 노후된 걸 수리하기 위해서 좀 일정 부분 빼놓고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은 뭐 매달 10,000원을 내면 거기에 한 500원
정도 장기수선 충당금을 하고 그럼 1년이 지나면 한 6천 원 정도 이렇게 쌓이겠죠. 예. 그런데 이 돈을 관리사무소에서 노후된 곳이 없어서 안 썼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6천 원을 그렇죠. 소유주, 건물은 누구 거예요? 소유주 거잖아요. 그리고 이 건물은 어차피 좀 지나면 또 노후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는 그거 가지고 또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뀐 소유주에게 장기선 충당금을 임차인에게 받게 합니다. 주게 하거든요. 다만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장기선 충당금은 전 소유주의 계약이 남아있고 누군가가 이 계약을 유지를 했을 때 그 계약이 유지됐을 때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매나 공매로 낙찰을 받으면요. 이 임차인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돈을 주세요 하거나 아니면 후순위라고 했어요. 말소기능 권리가 뒤에서 임차인의 권리가 없을 때는 이 계약이 끝납니다. 계약이 그냥 파기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파기가 됐을 때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낙찰자가 낼 의무가 없다 정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 당일에 가면 여러분들이 경매나 공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는 이 장기수선 충당금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법제처에 들어가면요 자료가 있어요. 장기수선 충당금 바로 쳐보면 자 장기수선 충당금은 경매 그리고 공매에 의해서 진행됐을 때 낙찰자가 줄 의무가 없다 정도에 대한 내용을 좀 프린트해서 당일에 가시면 임차인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폐기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폐기물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우리한테는 이제 쓰레기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막 장롱이 있거나, 뭐 소파가 있거나, 책상이 있거나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자 명도에 대한 합의가 끝났잖아요. 그럼 당일에 뭘 하냐? 여러분들이 합의서를 하나 더 작성해 가십시오. 어떤 거를 합의하냐? 이런 폐기물, 그냥 여기에 무언가 잔존해 있다. 잔존물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잔존물 처리 합의서를 하나 작성해 가십시오. 그래서 길게는 안 해도 돼요. 짧게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낙찰자, 그리고 임차인, 아니면 뭐 점유자, 거주자죠, 거주자가 있다고 하면요. 이름과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사인 하신 다음에 이곳에 잔존물이 있을 경우 낙찰자가 모두 처리한다. 이에 합의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는 순간 두 장을 가져가셔야 돼요. 왜? 나도 쓰고 저분도 써야 되니까 이렇게 합의한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여러분들이 싹 없애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명도를 하다 보면 너무 급해요. 당일에는 너무 막 힘들고 두근두근거리고 막 놓치는 게 많거든요. 이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다 갔는데 무언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머리 아픈 거예요. 근데 소유주는 전화를 안 받아요. 이제 끝났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다 없앴는데 갑자기 소유주가 찾아와서 제 거 잊어버리는데 이러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한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잔존물 처리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자 이거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처리했습니다 라고 하면 문제가 없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B번 바꾸기입니다. 이제는 집을 내가 가져왔잖아요. 이제 이걸 인도받는다고 합니다. 인도받으면요. 아마 열쇠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요즘은 이제 거의 자물쇠가 자물쇠잖아요. B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꼭 잊지 마세요. B번을 바꾸십시오. 됐나요? 그리고 열쇠도요. 그냥 돈을 들더라도 전자로 바꾸세요. 그게 낫습니다. 혹시나 열쇠를 그분이 또 가지고 있어서 문을 또 열게 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자로 바꿨을 때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B번만 바꾸는 게 아니고 카드키 여부를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꼭 마스터키 여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 마스터키는 어디? 다가구나 고시원 같은 방이 많은 곳 있잖아요. 이때는 꼭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하면 명도에
대해서 거의 놓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내용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소유주에 대한 명도를 배웠습니다. 소유주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자, 법적인 절차. 먼저 문자를 보내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 적어 드릴게요. 문자, 내용 증명, 그 다음에 법적인 절차, 그 다음에 내용 증명, 됐죠? 그 다음에 협상을 하시면 끝납니다. 다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공동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보통 남편분들은 와이프분이 힘이 있으시잖아요. 남편분들 힘 없잖아요. 저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시고 협상을 하시면 굉장히 안전하게 소유주 명도를 잘 끝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임차인 제가 알려드렸죠. 임차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만약에 보증금을 전부 다 받아갔다 아니면 전부 다 못 받아갔다, 이때는 못 받아가면 돈을 줘야 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보증금 인수를 하고요. 돈을 다 받아가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낙찰자 명도, 확인서, 그리고 인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명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임차인 중에 뭐가 있었죠? 네, 소액 임차인이 있었죠. 이것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명도, 확인서, 그리고 인감, 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명도가 어렵지 않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가구 임차인이 있다고 했죠. 다가구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이 많고 이런 임차인을 먼저 명도, 확인서와 그리고 인감, 증명서로 명도를 하게 되면 거의 잘 끝난다. 그리고 나머지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먼저 협상을 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명도가 끝난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도 당일, 명도 전 당일 얘는 1번 공과금, 꼭 제가 말씀드렸죠. 공과금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 있는 관리비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다 그랬죠? 전기, 한전, 수도, 그 다음에 가스에 대한 공과금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 폐기물, 잔존에 대한 부분, 폐기물 처리 합의서를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B번, 바꿀 때는 꼭 마스터 키를 잊지 말아야 된다. 부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았나요? 오늘 내용 좋았으면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 여기까지 끝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부자이커가 또 새로운 거를 기획했습니다. 이름하여 명도 빡 끝입니다. 자, 이건데요. 어때요? 딱 감이 오시나요? 네. 명도 답변방은요, 명도에 진행 중이거나, 그리고 명도에 관심 있거나, 아니면 명도가 걱정되거나, 아니면 명도가 제대로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명도 관련된 경매, 공매, 신탁공매, 아파트, 빌라, 다가구 고시원 상가까지 정말 두루두루에 대한 명도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도 관련된 질문을 하시면 3인의 전문가, 부자이커 별린자, 그리고 제왕이 1시간 이내 답변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꼼꼼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도 답변방은 부자이커 스쿨 뿐만 아니고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명도 답변방을 우리 오픈 카톡방에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B번 누르시고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명도 전문가입니다. 자, 왼쪽부터요, 우리 별린자님이시죠. 상가, 그리고 사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상가에 대한 명도를 하시는 별린자님이십니다. 그리고 부자이커입니다. 약 1000건 이상의 명도를 진행, 경험 있는 부자이커고요. 그리고 제왕님이십니다. 다가구, 상가주택, 그리고 여러 가지 일반 아파트부터 오피스텔까지 명도 전문으로 도와드릴 분이십니다.
자, 카카오톡에서요, 명도 답변방을 검색하시고요. 입장 비번은 우리 기분 좋게 7777 하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저희 3명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들어오시면 자, 명도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1시간 이내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을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명도가 지금 진행 중이어서 너무 머리 아프신 분, 그리고 나는 명도가 너무 걱정돼서 경매 공매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 그리고 명도가 궁금하신 분, 그리고 명도 배워서 명도 전문가가 되고 싶으신 분, 다 오십시오. 그러면 명도 답변방에서 저희 3인의 전문가가 제대로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명도에 대한 고급 정보를 다 정리해드렸는데요. 자,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